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성으로 얼마 전 이혼을 했습니다. 이유는 남편의 외도 때문이었어요. 남편이라고 믿고 의지하며 살아온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아닌 제 친구와 바람이 났습니다. 그날도 평소랑 다를 게 없는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주말이었고 집에서 빨래를 개고 있었는데 친구의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너 곧 결혼기념일이라며? 네 남편 반지 맞추러 왔대. 그런데 결혼기념일은 이미 한 달 전에 지났습니다. 얼마 뒤 저는 남편이 맞췄다는 그 반지의 주인공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상상도 못했던 사람이라 역대급 복수를 시작했습니다. 20대의 남편을 만나 30이 되던 해에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연상이었지만 친구처럼 편했고 때로는 저보다 어른스러워 잘 챙겨주는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평범한 결혼 생활이었지만 행복했습니다. 맞벌이 부부라 서로 바빴지만 남편이 아침을 차려주는 날도 많았고 시댁에서도 저를 잘 챙겨주셨기에 이게 바로 행복이구나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혼한 지 3년이 지났을 때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박 대리 나 좀 볼까? 네, 팀장님. 요즘 병원은 잘 다니고 있어? 아까도 병원 가는 것 같던데. 네,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이번에 수술을 받는 게 어때? 안 그래도 병원에서 수술 얘기를 해서 고민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그럼 더 잘 됐네. 수술이라는 게 하루라도 빨리 받으면 좋은 거니까. 처음에는 팀장님이 제 상황을 생각해 주시는 줄 알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회사를 그만두라는 말이었어요. 저도 이렇게 빨리 회사를 그만두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사실 제 허리 상태는 그동안 매우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허리가 아파 통증 치료하는 곳에서 주사 치료를 받게 되었고 그럼에도 허리가 너무 아파 MRI를 찍었는데 디스크가 심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아무래도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래 서 있거나 걸으면 조금씩 불편했는데 그때 바로 병원에 갔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스트레칭만 해주고 말았고 가까운 정형외과 가서 주사 한두 방씩 맞으며 버텼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가볍게 걷기만 해도 서 있기만 해도 힘들 정도로 다리가 저려왔습니다. 그러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큰 병원에 가서 MRI를 찍어보게 된 거였어요. 허리 디스크가 시술이 불가할 정도로 튀어나와서 수술밖에는 방법이 없는 상태였죠. 다행히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는 수술을 하고 나서도 바로 걸을 수도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수술 얘기를 듣기 전부터 저는 병원에 오래 다니고 있었기에 회사에서 일하다가 점심시간에 병원을 다녀오거나 그러지 못하는 경우 회사의 사정을 얘기하고 치료받으러 다니기도 했습니다. 회사 동기들에게는 제 허리 상태에 대해서 자세히 말해서 잘 알고 있었는데 그 얘기가 팀장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고 이번에 수술받고 푹 쉬면서 회복하는 게 더 낫지 않냐는 말을 듣게 되었죠. 몸이 이런데 계속 회사에 다닌다는 건 제 욕심이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건강한 직원이 일해주길 바라는 건 당연했고요. 그래서 충분한 얘기 끝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디스크 수술을 해도 언제 또 재발이 될지 모르는 일이었고 무엇보다 회사에 지장을 주면 안 된다는 생각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저는 마음이 좀 급했습니다. 어떻게든 빨리 수술하고 회복한 뒤 다시 회사를 다니고 싶었으니까요. 자기야, 좀 어때? 괜찮아? 괜찮아. 고생 많았어. 디스크가 허리 신경을 누르고 있는 심각한 상태였기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고 얼마 뒤 바로 수술을 했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잘 챙겨준 덕분에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도 저는 편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수술 후 허리가 완전히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디스크를 제거한 것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안 아프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오래 걷기나 운전하기, 앉아있기 등 일상생활은 가능했습니다. 수술하고 난 뒤 1년 가까이 일도 안 하고 최대한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지냈습니다. 당연히 남편에게는 미안했습니다. 혼자 고생 많지? 무슨 말이 그래. 나 혼자서도 충분해. 그런 말 말고 운동 열심히 해서 건강해지는 것만 생각하자. 알았지? 아직 애가 없어서 다행이었지. 애라도 있었다면 남편 혼자 정말 힘들었겠다 싶었습니다. 그래도 저리 말해주니 그저 고마웠고 빨리 좋아져서 다시 회사를 다녀야겠다 다짐도 했습니다. 그동안 많이 아팠기에 친정과 시댁은 물론 남편이 신경을 써준 덕분에 진료에만 전념하며 지냈는데요. 그러면서 많이 먹기도 하고 운동은 걷기만 했더니 어느 순간 살이 점점 찌기 시작했습니다. 허리 상태도 좋아지고 있어서 운동의 강도를 조금씩 높이며 열심히 운동했는데요. 살을 빼는 건 저에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수술 후 약을 복용 중이었는데 스테로이드제 때문인지 얼굴도 빵빵해지고 살도 급격히 찌게 되었습니다. 살을 빼려고 운동을 열심히 하면서 취업 준비도 나름 열심히 했습니다. 수술 후 허리가 완전히 좋아진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생활하는 데 지장도 없다 보니 이제는 이래도 되겠다 싶었을 때 면접을 보러 다녔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는 곳마다 혹시 애는 언제 가질 예정이세요? 이런 질문을 하는 곳이 많았습니다. 당장 계획에 없다고 말씀드려도 그 말을 어떻게 믿냐는 면접관도 있었죠. 다들 저처럼 말해서 뽑았는데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임신하고 육아휴직 쓰고 그 다음엔 바로 퇴사로 이어지는 경우를 많이 봤다고 하더군요. 면접이 끝나고 나면 근처 공원에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할까 싶었어요. 남편에게 면접이 잘 안 됐다고 말하기도 힘들었습니다. 수술로 1년 넘게 쉬고 있고 남편 혼자 돈을 벌고 있으니 요즘처럼 살기 힘든 세상에서 그 짐을 주는 것이 너무 미안했습니다. 저는 결혼해서 애를 낳고도 오래오래 회사를 다니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제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니었네요. 남편은 저에게 대놓고 뭐라고 한 적은 없었지만 내심 잘 나가는 친구들을 부러워했습니다. 동우는 이번에 승진했대. 아, 정말? 잘 됐네. 대리 오래 하지 않았어? 맞아. 동우가 장인어른 회사에 다니고 있잖아. 승진이 됐다는 건 인정받았다는 얘기고 앞으로 잘 나가겠지 뭐. 남편이 말한 친구 부부는 부모님 회사에 입사해서 같이 일하고 있었는데 아이 낳고 육아휴직 1년 넘게 하고 복직 후 승진했다는 얘기였습니다. 거기다 양가 부모님이 애도 봐주셔서 이날 저희 부부는 좋겠다는 말을 연신해댔네요. 그래도 남편은 그래도 자기가 이렇게 회복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이제 운동하면서 건강 챙기며 살자. 승진이고 뭐고 그게 건강보다 중요한가? 안 그래? 어떤 상황이든 제 건강부터 챙기는 남편이었고 부러운 걸 부럽다고 말하는 것도 용기라며 부럽지만 질투는 안 한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로또 당첨되면 내가 그 돈 자기한테 다 줄게. 그 대신 나 맥북 하나만 사주라. 이런 말을 하며 제 앞에서 활짝 웃는 모습을 보니 또 짠했습니다. 어떤 남자들은 돈 많은 와이프 만나서 경제적 지원받으며 살기도 하는데 제 눈에 다이아 반지가 예뻐 보이는 것처럼 남편의 눈에도 좋은 시계며 차며 다 예뻐 보이겠죠. 갖고 싶었을 거고요. 저는 수술 후 회복하는 동안 쉬면서 책을 참 많이 읽었는데 어떤 책에서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각자 어려움을 책상에 꺼내두고 반드시 하나 가져가야 한다면 어떤 것을 가져갈래라고 물었을 때 자신의 어려움을 다시 가져간다고요. 남편이나 저나 서로 걱정거리 없이 사는 건 아니었지만
서로에게 모든 도움이 되려고 노력하며 사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집에서 회사까지 거리가 좀 있었고 그래서 늘 해도 안 뜬 이른 새벽에 옷깃을 여미며 출근을 했는데 그건 남편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보다 먼저 일어나 따뜻한 아침을 차려주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국 진짜 맛있었어. 다행이다. 급하게 끓여서 걱정했는데. 갔다 올게. 차 조심하고. 그렇게 출근하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니 괜히 짠하고 또 슬프기도 했습니다. 이날은 특히나 감기 기운이 있어 유독 일어나지 못한 날이었는데 그래서인지 이날따라 남편의 모습이 애잔했습니다. 남편이 출근하면 저는 집안 청소로 하루를 시작했고 그 다음은 운동이었습니다.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운동을 하며 지냈는데 취업이 안 되니 마음은 늘 무거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절친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어릴 적 한 동네에서 살다가 이 친구가 이사를 가게 되면서 한동안 연락이 끊겼는데 다시 오랜만에 연락이다 연락하며 지내고 있었어요. 제가 허리 수술을 받았다고 했을 때도 자주 전화해서 제 안부를 물어주는 고마운 친구였습니다. 혜수야, 오늘 뭐해? 나 운동 말고는 다른 일은 없는데 왜? 외근은 같이 밥이나 먹을까 해서. 너 회사는? 오늘 외근이라 오전에 일 마치고 오후엔 프리해. 같이 밥 먹자. 그래, 좋아. 그렇게 갑자기 점심 약속이 잡혔고 저는 오전에 운동을 끝낸 뒤 친구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저를 보고 좀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사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살이 빠지기는커녕 더 쪘으니까요. 아니 혜수야, 너 얼마 전에 봤을 때보다 더 찐 것 같아. 그래? 운동해도 살이 잘 안 빠지네. 너 약 먹는 거 부작용 아니야? 디스크 환자들은 치료 과정에서 약을 먹어야 하는데 그 약이 스테로이드고 흔히 알려진 부작용이 부종과 체중 증가였습니다. 그걸 저도 모르는 게 아니어서 더 운동하며 지냈는데 살 빼는 건 제 의제대로 되는 게 아니더군요. 그런데 친구가 살이 쪘네. 운동은 하는 거 맞냐. 이런 말을 해도 기분이 나쁜 건 없었습니다. 원래 절친끼리는 서로 있는 그대로 말해주곤 하잖아요. 오히려 좋았습니다. 괜히 아닌 척 좋은 말만 해주는 친구보다 더 낫다 싶었습니다. 많이 찐 것 같아? 안 되겠다. 오늘은 밥 조금만 먹어야지. 뭘 또 그렇게 해. 밥 먹고 운동 더 열심히 하면 되지. 친구는 저를 만날 때마다 솔직하게 제 몸 상태에 대해서 말해주었고 운동을 좀 더 하면 어떻겠냐는 말도 자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저희 동네 근처로 이사를 오게 되면서 저는 친구와 만나는 횟수가 점점 더 늘어났습니다. 처음엔 좋았어요. 친한 친구와 가까운 동네에서 살면서 자주 얼굴 보고 지내니 마음 터놓을 곳이 생긴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와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난 뒤에는 알 수 없는 혼란스러움이 자리 잡을 때가 많았습니다. 당연히 친구 때문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친구는 저와 달리 키도 크고 날씬하고 예뻤는데 그런 친구를 보며 저도 빨리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며 지냈고 친구 덕분에 자극을 받는다는 생각을 하며 늘 좋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급격하게 늘어난 체중과 운동을 해도 살이 쉽게 빠지지 않아서인지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저는 면접을 보다가 계속 안 되는 좌절감을 맛본 후 집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부업이었는데 사실 돈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집에서 그냥 시간을 보내기보다 뭐라도 하는 게 낫다 싶어서 시작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친구가 이런 저를 보고 너도 참 고생이 많다. 그런데 요즘 대학 졸업한 젊은 사람들도 취업하기 힘든 세상이잖아. 맞아. 그래서 더 힘드네. 네 남편이 참 힘들겠다. 어?
아니, 내 말은 너도 회사 다녀봐서 알잖아. 얼마나 힘든지. 알지. 아마 너한테는 말은 안 해도 엄청 힘들걸? 네가 좀 잘해. 그래야지. 처음엔 뭐 이 정도였습니다. 친구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었죠. 가깝게 살다 보니 저희는 자주 마주칠 수밖에 없었는데요. 남편과 저녁에 산책을 나갔다가 우연히 마주친 적도 많았습니다. 어머,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그런데 너 어디가? 아, 나 지금 편의점에. 나는? 저녁 먹고 소화도 시킬 겸 동네 한 바퀴 돌려고 나왔어. 아, 그래? 그런데 친구가 갑자기 저한테 가까이 와서는 귓속말을 하는데, 혜수야, 너 관리 좀 해야겠다. 어? 네 남편 저리 잘생겼는데 너 괜찮겠어? 이러더라고요. 이때는 그냥 웃어넘기고 말았습니다. 친구가 가고 남편이 무슨 말을 했냐고 묻길래 말해줬더니 그런 말 신경 쓰지 마. 자기 충분히 예쁘니까. 그런데 이날 이후 친구는 저를 볼 때마다 살이 더 쪘다고 하거나 남편에 대한 얘기를 하곤 했습니다. 주말인데 남편은 어디 갔어? 아, 오랜만에 친구랑 약속했다고 나갔어. 주말에 와이프랑 보내야지 나갔다고? 매일 붙어 사는데 주말에는 친구 만날 수도 있는 거지 뭐. 나도 주말에 너 만났잖아. 나하고 우연히 만난 거고 네 남편은 친구랑 미리 약속했다며. 그런데 이런 날 많아? 뭐가? 아니 주말마다 나가는 거 말이야. 글쎄? 가끔? 정말 가끔 맞아? 혹시 너 수술하고 살찌고 나서 부쩍 밖으로 도는 거 아니야? 아니야. 우리 주말에도 자주 놀러 가고 그래. 아님 말고. 역시나 친구와 헤어지고 난 뒤에는 뭔가 개운치 않은 이상한 기분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워낙에 친한 사이여서 서로 솔직하게 말할 때가 많았는데 남편과 저와의 사이에 관해서 말하면 불쾌할 때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친구에게 있는 그대로 기분이 좀 나쁘다고 말했는데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 나는 있는 그대로 말해준 거야. 솔직히 너라면 좋겠어? 너 혼자 나가서 일하고 돈 버는데 네 남편 집에서 놀면서 살은 점점 찌고 있는데 퇴근하고 집에 오면 기분 좋겠냐고. 우리 남편은 그런 사람 아니야. 아니긴 뭐하냐. 사람은 다 똑같아. 관리라는 말이 왜 있겠어? 아무리 결혼하고 부부로 살면서 편한 사이라고 해도 관리 안 하고 집에서 푹 퍼지면 마음이 변하는 건 당연한 거라고. 나는 네 잘못된 점을 지적해 준 것뿐이야. 저도 전과 달리 살도 많이 찌고 회사를 다닌 것도 아니다 보니 점점 자신감이 떨어졌고 친한 친구의 말이 사실인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생각해보니 남편이 정말 주말마다 나가는 날이 많아진 것 같았고 어딜 가더라도 늘 저에게 같이 가자고 하던 사람이었는데 혼자 다녀온다고 할 때가 많았죠. 살이 찐 제 모습을 보고 남편이 혹시나 창피해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괜히 별것도 아닌 일에도 예민해진 제 모습을 볼 때마다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도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은 점점 더 심해져 갔죠. 그래도 특별히 남편과의 불안은 없었습니다. 그저 결혼한 지 좀 됐으니 편해서 그런 거겠지 생각했습니다. 등록했어? 그런데 선생님이 확실히 신경을 많이 써주는 것 같긴 하더라. 거봐, 내 말 듣고 옮기길 잘했지? 가격도 싸고 좋은 것 같아. 그런데 넌 왜 안 다녀? 같이 다니기로 했잖아. 좀 바빠서 곧 등록할 거야. 제가 아무리 운동을 해도 살이 잘 안 빠진다고 하자 친구는 저를 도와주겠다며 아는 헬스장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곳의 트레이너분이 회원 관리를 정말 잘해준다는 말을 들었고 솔직히 말하면 친구의 말이 너무 신경 쓰여서 빨리 살을 빼고 싶은 마음에 등록했습니다. 제가 전과 달라진 모습에 남편이 변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너 같으면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푹 퍼진 남편 보고 싶겠어?
나이 들수록 날씬하고 자기관리 철저한 남편이면 더 좋지 않겠냐고. 늘 이 말이 떠올랐습니다. 면접을 보러 가면 매번 떨어지고 거울 속에 제 모습을 보면서 자신감이고 자존감이고 바닥으로 떨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래서 더 친구의 말을 듣게 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병원에서도 운동은 꾸준히 하면 좋다고 했고, 그래서 동네 헬스장에서도 운동을 해왔는데 집에서 거리가 좀 있긴 했지만 친구가 알려준 헬스장으로 옮기고 열심히 해보기로 했습니다. 확실히 효과는 있었어요. 그전보다 저 스스로 몸 관리도 잘 되는 기분이 들었고요. 여보세요? 자기야? 어디야? 나 운동 중이야.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없길래 운동하고 금방 갈게. 아니야, 천천히 와.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 알았어. 남편도 제가 운동을 열심히 하니 응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예전처럼 다시 잘 지내보고 싶어서 제 나름대로 노력도 했습니다. 어떤 날은 남편에게 미리 말하지 않고 회사 앞에서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저녁을 먹고 퇴근하기도 했는데 이것도 자주는 못했어요. 남편이 회사 일로 바빴고 저도 그런 날은 운동하며 하루를 보냈으니까요. 그래도 남편은 기념일은 잘 챙겼습니다. 물론 특별한 선물은 없어도 제 생일과 결혼기념일에는 일찍 와서 같이 저녁을 먹었죠. 이것만으로도 만족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이 친구는 저와 같은 대학을 나온 친구로 현재 백화점 화장품 매장에서 일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수술한 뒤로 백화점에 갈 일도 없다 보니 만나는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랜만에 전화가 와서 더 반가웠어요. 어머, 유나야. 잘 지내지? 나야 뭐 늘 똑같지. 그런데 지금 손님 많을 시간 아니야? 그래서 길게는 통화 못하는데 좀 전에 네 남편 봐서 급하게 전화했어. 우리 남편? 친구가 일하는 매장 맞은편에 주얼리 매장이 있는데 제 남편이 그 매장으로 들어가는 걸 봤다고 하더라고요. 마침 그 매장에 아는 사람이 있었는지 남편이 나가고 나서 매장에 가서 물어봤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그 매장엔 왜 갔지? 그 매장 직원하고 아는 사이라 내가 바로 가서 물어봤는데 반지 보고 갔다고 하더라? 반지? 너 곧 결혼기념일이라며. 그래서 반지 맞추러 왔대. 기념일에 선물해 줄 거라고 했다면서 디자인을 한참 고르고 갔다는데? 아니야. 결혼기념일은 한 달 전에 지났는데. 그래?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반지 맞추고 갔다는데. 너 그럼 이번 결혼기념일 때 선물 받았어? 아니, 그냥 조용히 보냈는데. 그럼 맞네. 그때 선물 못 줘서 따로 준비하려는 거 아닐까? 친구의 말이 정말인지 알 수 없었지만 일단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반지를 찾으러 남편이 그 매장에 다시 찾아왔다며 친구의 연락을 받았고 그날 집에 와서 남편이 어떻게 하는지 보기로 했는데요. 남편은 평소보다 늦었고 집에 와서도 별말이 없었습니다. 늦었네? 일이 늦게 끝났어? 좀 많았어. 운동은 다녀왔어? 갔다 왔지. 운동 열심히 하네. 열심히 해야지. 피곤할 텐데 얼른 씻어. 씻고 바로 자야지. 피곤하다. 남편은 씻고 나와서 바로 안방으로 들어가 잔다고 누웠고 저에게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날 남편이 퇴근할 때 보니 손에 든 건 아무것도 없었는데요. 옷걸이에 걸어둔 점퍼 주머니에 손을 넣어봤다가 반지 케이스를 봤습니다. 열어보니 안에는 반지 2개가 들어있었고 딱 봐도 커플링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다시 반지 케이스를 주머니에 넣어두고 모른 척하고 있었는데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반지 얘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반지도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았고요. 그때부터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런 저를 보고 너무 둔한 게 아니냐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마냥 집에서 놀기만 한 게 아니라
저도 하루가 짧을 만큼 바쁘게 지냈습니다. 여전히 병원에 다니고 있었고 낮에는 집에서 부업도 했고 저녁에는 운동을 다니느라 바빴죠. 물론 매일 회사에 나가서 일하는 남편과 비교할 정도는 아니었지만요. 처음에는 남편의 회사 여직원을 떠올렸습니다. 전에 남편을 놀라게 해주려고 연락도 없이 회사 앞에 찾아가서 기다렸다가 여직원과 얘기하면서 나오는 남편을 봤거든요. 자기야, 연락도 없이 어떻게 왔어? 자기랑 저녁이나 먹고 들어갈까 해서 왔지. 아, 그랬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부서 직원이야? 그렇구나. 그 당시엔 몰랐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저를 보고 남편이 좀 당황하는 얼굴이었던 것 같기도 했고 또 여직원과 웃으면서 얘기하던 모습이 떠올라 그 사람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언제부턴가 회사 일이 많다는 이유로 퇴근 시간이 조금씩 늦었는데요. 제가 저녁에 운동을 가다 보니 그렇게 신경이 쓰일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헬스장까지는 집에서 거리가 좀 있는 편이라 운동을 마치고 집에 오면 남편이 늦는다고 한 날에도 먼저 와 있기도 했거든요. 암튼 남편이 수상해서 그날 이후로 남편의 행동을 지켜봤는데 집에 와서 피곤하다는 말을 많이 하고 확실히 저와 대화가 많이 줄긴 했더라고요. 전에는 늦게 들어와도 저와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요즘 허리는 어떤지 운동은 할 만한지 묻던 남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 가려고 나왔다가 근처에서 우연히 절친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침 잘 됐다 싶었던 저는 반가운 마음에 친구를 불렀는데요. 지영아! 너 여기서 뭐해? 나 이병원에 다니거든. 그랬구나. 그런데 넌 어디 가는 길이야? 외근 나왔다가 회사 들어가는 중이었어. 그렇구나. 저도 병원에 가야 해서 인사만 나누고 헤어지려고 했는데 그때 친구의 손에 반지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반지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제가 남편 자켓 안에서 꺼내봤던 그 반지였거든요. 디자인이 독특해서 한 번 보고 기억하고 있었는데 정확히 그 반지가 맞았습니다. 이 반지? 예쁘지? 예쁘네. 샀어? 아니, 선물 받았어. 누구한테? 너 남자친구도 없다며. 너한테 말해야지 하다 못했는데 실은 나 만나는 사람 있어. 정리할 게 좀 많아서 나중에 말하려고 했거든. 처음엔 남편이 회사에서 친하게 지내는 회사 동료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반지의 주인이 다른 사람도 아닌 제 절친이었다니 너무 어이가 없더군요. 이날 집에 돌아온 저는 좀 더 확실한 무언가가 필요하다 느꼈기에 두 사람의 관계가 정확히 어떤 사이인지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거라고는 남편의 핸드폰이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집에 와서도 핸드폰을 숨기려 하거나 잠그는 일도 없었는데요. 제가 일부러 남편의 폰을 보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더 쉽게 핸드폰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잠시 화장실에 갈 때도 잠이 들었을 때도 저는 수시로 기회가 되면 언제든 핸드폰을 가져와 열어봤습니다. 제 절친과 만나는 게 확실했고 퇴근 후 늦는다고 했던 날은 제 친구와 만나느라 늦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둘이 만나게 된 건지 알아보니 이미 전부터 가끔 안부를 물으며 연락을 하며 지냈는데 저와 워낙에 친한 친구여서 남편과 몇 번 만난 적이 있었는데 저 모르게 연락처를 주고받았더라고요. 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한 건 친구가 저희 집 근처로 이사를 오고 난 뒤였습니다. 둘이 나눈 메시지부터 통화 내역까지 다 듣고 보니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절친과 평소에도 자주 연락하고 지냈습니다. 제가 살이 쪄서 운동하는 시간을 늘려야겠다고 한 것도 친구였습니다. 사실 그땐 이미 자신감이 하락한 상태라 그 친구의 말을 더 잘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응원도 해줬지만 때로는 모진 말도 해주는 친구를 보며 저를 위해서 해주는 말이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배신감이 컸습니다. 자기가 제 남편이라면 싫을 것 같다면서 자기 말대로 하라고 했는데 그게 기분이 나쁘기보다 정말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친구가 그동안 가스라이팅을 했던 거였습니다. 일단 남편의 핸드폰을 통해서 증거를 모으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막막해서 인터넷을 여기저기 뒤져봤는데 증거가 진짜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에 안 가는 날에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제가 어떤 상황인지 설명하고 앞으로 뭘 하면 되는지 상담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시작이었어요. 둘이 너무 괘씸했던 저는 똑같이 해주기로 했습니다. 서로 반지까지 맞춘 두 사람은 이미 대화 내용만 봐도 아주 깊은 사이였습니다. 그러니 친구는 제가 빨리 남편과 이혼하길 바라고 있었는데요. 저는 그 친구와 만나면 남편과 여전히 사이 좋다고 일부러 더 얘기했습니다. 요즘 무슨 일 없어? 응? 무슨 일? 아니 남편하고 싸웠다거나. 아니, 우리 남편 성격 알잖아. 퇴근이 좀 늦긴 해도 나한테 잘하는 거. 아, 그래? 어제도 저녁 차려주고 나 힘들다고 설거지까지 해주더라. 그랬어? 너 만나는 사람 있다고 했지? 나도 얼른 결혼해. 결혼하면 좋아. 우리 남편은 나 안 만났으면 어쩔 뻔했냐고 매일 이런 말 하는데 네가 만나는 그 사람이 우리 남편 같은 사람이면 좋겠다. 그러자 친구의 표정은 굳어졌습니다. 늘 저한테 몸매 관리 똑바로 안 하면 아무리 착한 남편이라도 떠날 거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절친이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결혼해서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죠. 틀린 말이 아니었기에 저 역시 기분 좋게 듣고 열심히 운동을 했던 거였는데 일부러 집에서 거리가 먼 헬스장을 저에게 소개해주고 트레이너 역시 절친이 아는 사람이라 일부러 저녁 시간에 운동하게 했던 거였어요. 그러면 안전하게 둘이 만날 수 있었으니까요. 남편은 그래도 나름 노력한 것 같았습니다. 제 절친과 바람을 피우면서도 외박을 한 적 한 번도 없었고 늦는다고 해도 밤 11시를 넘긴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결혼하고 예전과 확실히 달라진 모습을 보긴 했지만 어떻게 연애 때처럼 똑같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던 거였는데 제가 의심하지 못하게 행동하면서 밖에서는 제 절친과 할 건 다 하고 다녔다는 사실에 저는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일부러 시댁에 자주 갔습니다. 둘이 바람난 걸 알았으면 바로 이혼하면 되지 않냐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냥 이혼하기엔 억울했죠. 원래 사람은 직접 당해봐야 상대의 기분을 아는 법이잖아요. 친구와 남편이 제 기분을 조금이라도 알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이혼은 당연했고요. 자기야 뭐해? 친구한테 연락이 와서 부모님도 계신데 핸드폰은 이따가 해. 알았어. 시댁에서 저녁을 먹자고 했고 퇴근 후 바로 시댁으로 오라고 하면 남편은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아버님 말씀을 무서워하는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절친이 툭하면 전화에 문자를 해대는 통에 남편은 시댁에 있는 동안에도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는데 저 말고도 시부모님 역시 핸드폰 좀 그만 보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아마 절친은 조금씩 불안했을 겁니다. 퇴근하고 늘 만났었는데 제가 남편을 시댁으로 불러서 둘이 만나지 못하게 하는 건 물론 저녁 시간에 연락도 잘 되지 않고 거기다 친구가 소개해준 그 헬스장도 바로 그만뒀으니까요. 그러니 저와 남편이 다시 전처럼 사이가 좋아지는 건 아닐까 걱정하는 게 당연했죠. 절친은 저한테 너무 남편을 귀찮게 하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했습니다. 너 헬스장은 왜 안 나와? 재등록 안 했어. 왜?
너무 멀기도 하고 남편하고 동네 헬스장 같이 다니려고 알아보는 중이야. 야! 어? 안 그래도 나가서 일하고 들어온 사람 힘들게 무슨 운동이야. 너 그러면 안 돼. 뭐가 안 돼? 네가 남자를 잘 모르나 본데 남자들은 단순해서 맘 편하게 해주는 게 최고라고. 너처럼 남편 들들 보고 귀찮게 하다가 나중에 이혼이라도 당하려고 그래? 이혼이라니. 남자를 모르는 건 내가 아니라 너 같은데? 그러니까 아직도 결혼을 못했지. 뭐라고? 우리 남편은 나랑 절대 못 헤어져. 아직도 나만 보면 예쁘다고 난리라고. 살찐 모습도 예쁘다고. 그리고 넌 무슨 이런 말로 기분 나빠하고 그래? 친구니까 한 말인데. 우린 친구잖아. 너도 나한테 충고 많이 해줬잖아. 그 덕분에 도움 많이 됐어. 암튼 우리 남편 걱정은 안 해도 돼. 너 만나는 사람이나 걱정이나 해.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니까. 절친은 제 말에 상당히 기분 나빠했습니다. 그러라고 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해도 둘이 알아서 잘 만나더라고요. 회사 점심시간 때 따로 시간 내서 만나고, 퇴근해서 잠깐 만나고, 집에 왔다가 잠깐 편의점에 간다고 하고 둘이 만나고 오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둘이 만나는 그 자체가 참을 수 없고 너무 힘들었는데요. 이혼을 결심하고 났더니 만나든지 말든지 이렇게 되었습니다. 대신 열심히 증거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혼 준비에 상간녀 소송 준비까지 마친 저는 한결 여유로워졌는데요. 어느 날 남편이 늦는다는 연락도 없이 집에 안 들어왔습니다. 절친을 만나더라도 저한테 늦는다고 문자 정도는 했는데 이날은 아무 연락이 없었죠. 뻔했습니다. 또 둘이 만나는구나 생각했고 저는 그날 남편의 짐을 싸서 시댁으로 갔습니다. 아니, 너 이 시간에 어쩐 일이야? 그 짐은 뭐고? 누가 왔어? 혜수가 왔어요. 늦은 시간에 죄송해요. 아니, 그건 괜찮은데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저는 남편의 짐을 현관에 내려놓고는 그 자리에서 바로 이혼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연히 시부모님은 놀라셨고 그 전에 저희들이 무슨 불화가 있던 것도 아니어서 이혼 얘기에 둘이 싸웠냐고 하시더군요. 왜 그래? 싸웠어? 우리 서진이가 뭐 잘못했어? 네. 그런데 무슨 잘못을 했길래 짐까지 싸들고 왔어? 잘 왔어. 마누라 없이 지내봐야 고마운 줄 알지. 온 김에 며칠 지내다가. 시부모님은 캐리어가 제 것인 줄 아셨습니다. 저 짐 제 거 아니고 아버님 아들 짐이에요. 아니, 뭐라고? 이날 저는 증거 자료를 보여드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자기 아들이 바람이 났다는 걸 알게 된 시부모님은 크게 놀라셨는데요. 웃긴 게 시모는 처음에 놀라다가 저한테 그 화살을 돌렸습니다. 평소에 며느리 싹싹하다 예쁘다 자랑하며 좋아하셨는데 역시나 팔은 안으로 굽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네가 어떻게 했길래 우리 아들이 바람을 피워? 어? 너한테도 잘못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러지 말고 우리 서진이한테 앞으로 더 잘하면서 살아. 무슨 이혼이야. 살면서 더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남자들은 원래 여자가 잘하면 미안해서라도 정신 차리게 되어 있어. 이 말을 듣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합의 이혼 안 해주면 소송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았고 재산 분할은 기본이고 정신적인 피해 보상까지 다 청구할 거라고 했습니다. 시부는 남편에게 바로 전화해서 당장 들어오라고 소리를 치셨고 저는 바로 나가려고 했는데 시모는 이렇게 가면 안 된다면서 남편이 오면 직접 얘기를 들어보자고 하셨습니다. 친구하고 바람난 놈도 남편이라고 제가 그런 놈을 어떻게 믿고 살아요? 울지 않으려고 다짐했는데 그간 꾹꾹 참고 있던 게 터져버렸는지 이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시부모님은 항상 예의 바른 며느리만 보다가 이렇게 도끼 품고 바락바락 대드는 제 모습을 보고 놀라셨는지 그 뒤로 아무 말도 못하셨고 시부는 그저 담배만 피우셨습니다. 잠시 뒤 남편이 시댁에 도착했고 시모는 어쩔 줄 몰라 하시고 시부는 남편에게 빨리 잘못했다고 빌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남편이 저와 이혼은 안 할 거라는 걸 알고는 있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체면이 정말 중요한 분들이셨고 남편이 특히 시부를 무서워하고 시부 말씀이라면 잘 들었기에 예상은 하고 있었죠. 이날 시부의 전화에 바로 시댁으로 달려온 남편은 제가 이혼 얘기를 꺼냈다는 말을 듣고는 이혼만은 못한다며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바람은 아니지. 너 그동안 다른 여자 만나고 다니면서 날 기만했잖아. 네가 생각하는 그런 관계 아니야. 금방 정리할 수 있어. 지금이라도 바로 정리할게. 그러더니 남편은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절친에게 전화를 걸어서는 우리 이제 그만하자. 정리하자고. 내 말 알아들었지? 이제 연락하지 마. 이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계속 전화가 왔습니다. 상대는 절친이었어요. 그 친구가 보기엔 제가 일도 안 하고 살도 많이 쪄서 뚱뚱한데 당연히 남편이 저와 이혼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나 보더라고요. 남편은 전화가 오는 걸 받지 않았고 이날 이혼만은 절대로 안 된다며 울고불고 하면서 제 다리를 붙잡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당연히 다 뿌리치고는 집으로 돌아왔는데 남편이 따라 나왔더라고요. 집에 와서도 남편은 계속해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했는데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누가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그 친구였어요. 제 남편과 같이 있다가 갑자기 가버리고 정리하자고 하니 그 친구 입장에서는 조급했을 겁니다. 그런데 집까지 찾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남편이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문을 열어줬더니 그 친구가 바로 집 안으로 들어왔고 오자마자 남편한테 기막힌 소리를 했습니다. 왜 내 전화 안 받아? 여긴 왜 왔어? 나가. 빨리 나가. 그럼 말해. 뭘 말해? 전현이야 나야. 뭐라고? 전현이야 나야. 선택해. 정신 차려. 나한테는 같이 살자고 했잖아. 아, 제 앞이라서 말 못하겠어? 알았어. 그럼 내가 말해줄게. 그러더니 제 앞에 와서는 무릎까지 꿇고는 미안하다는 말 없이 이혼해달라고 했습니다. 뭐 하는 짓이야? 나 서진 씨 사랑해.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제발 이혼해줘. 서진 씨가 마음이 여려서 그래. 그래서 저러는 거야. 나한테는 분명히 너랑은 못 산다고 했다고. 그런데도 이혼 안 하고 살 거야? 아니잖아. 여자로 대우도 못 받고 사는 거 내가 다 아는데 그런데도 살겠다고? 잘못됐다고 용서해달라고 빌어도 용서할 마음은 없었지만 저렇게 나오니 정말 할 말이 없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요. 이런 애를 여태까지 친구라고 믿고 살았으니 누굴 탓하겠어요? 암튼 집까지 찾아온 친구는 남편을 사랑한다며 저더러 계속 이혼해달라고 했는데 남편의 행동에 친구는 미처 발광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남편이 그 친구가 보는 앞에서 저한테 울면서 이런 말을 했거든요. 자기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자기 사랑하는 거 알잖아. 난 너 없이 못 살아. 진짜야. 이 모습을 보면서 그 친구 기분이 어땠을까요? 솔직히 저는 통쾌했습니다. 이날 친구는 정말 반쯤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행동했는데 남편이 억지로 끌고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한 시간쯤 지나서 남편이 들어왔는데 집에 보냈어. 자기야, 나랑 얘기 좀 해.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관계 아니야. 아니긴 뭐가 아니야? 그럼 이 반지는 뭔데? 커플링을 마치고 친구는 남편이 준 반지를 늘 끼고 다녔지만 남편은 집에 오기 전 반지를 손에서 뺐습니다. 그리고 증거를 찾다가 서재 서랍에서 그 반지를 찾게 됐죠. 따로 챙겨뒀다가 남편 앞에서 꺼내 보였더니 당연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는데요. 반지 말고도
그동안 둘이 밖에서 뭘 하고 다녔는지 증거를 일부 보여줬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아무 말 못하고 고개까지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바로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이혼 소송도 하고 상간녀 소송도 했죠. 상간녀 소송이라는 게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았던 저였는데 변호사 상담을 하도 많이 했더니 법률 용어도 많이 알게 되더라고요. 소송 준비 과정은 상당히 복잡했는데 그래도 할만했습니다. 변호사가 있어서 도움도 많이 받았고요. 시댁에서는 그 친구, 아니 상간녀를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저와 이혼을 하더라도 상간녀와 남편이 만나는 건 절대 안 된다고 했고 남편 역시 체면 때문인 건지 저와 이혼은 절대로 안 하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시댁에서는 친척들도 그렇고 이혼한 사람이 없어서 혹시나 저와 이혼하게 되면 재산 받을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고 아버님이 아주 호통을 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 남편은 더욱더 이혼만은 못한다고 했고요. 그러던가 말던가 저는 소송을 예정대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간녀는 쇼핑몰을 운영 중이라 제가 회사에 찾아가 잘리게 한다던가 그런 건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게시판에 글을 남겨볼까도 생각했지만 혹여나 명예훼손이라는 책 잡히기 싫어서 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힘들게 뭔가를 하지 않아도 그 상간녀의 인생은 나락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간녀 소송으로 회사 일에도 집중하지 못하고 직원들한테도 짜증을 많이 부렸는지 눈치 빠른 직원 한 명이 일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평소에 좀 잘해줬으면 직원들이 그런 배신은 하지 않았을 텐데 그전에도 행동을 똑바로 하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이번에 유부남을 만나서 상간녀 소송을 당했다는 걸 직원이 알게 됐고 몇몇 직원이 그만둘 각오하고는 소문을 낸 거였습니다. 해당 쇼핑몰은 SNS 계정도 있어서 여러 사람들과 소통도 하고 있었는데 누군가 댓글에 유부남과 불륜이 사실이냐고 글을 달았고 당장 해명하라는 댓글이 늘어나면서 결국 댓글창도 닫았습니다. 그러니 더 수상했죠. 곧 백화점에 입점을 앞두고 있었다는데 이번 일로 백화점에서는 잠시 보류하자고 했고 소송 중인 게 밝혀지면서 결국 입점은 취소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진짜 한순간이더라고요. 그동안 노력했던 것들이 물거품처럼 사라지면서 상간녀가 어떤 기분이었을지 짐작은 됐습니다. 하지만 저와 비교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가정 있는 남자와 만났다는 사실도 기막히고 그게 남친의 남편이라는 건 더 용서할 수 없는 사실이었으니까요. 직원들이 반 이상 그만두고 SNS도 난리였고 상간녀 소송에도 대응해야 하니 아주 바빴을 겁니다. 저는 이미 준비가 다 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번 소송은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상간녀가 거짓말하고 그런 적 없다고 부인할수록 저에게 더 유리하게 흘러갈 뿐이었죠. 그렇게 몇 달간 재판이 이어졌는데 이혼 소송이 끝나고 상간녀 소송도 마무리가 되면서 드디어 판결문을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에 이런 일이 있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상간녀는 SNS에서도 예쁜 쇼핑몰 대표로 인기가 많았는데 유부남과의 만남이라는 이슈로 한동안 욕을 먹다가 결국 SNS를 없애버렸더라고요. 쇼핑몰도 직원들이 없으니 여러 차질이 생겼고 쇼핑몰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게시판에는 배송이 언제 되냐부터 시작해서 환불을 해달라는 글로 넘쳐났습니다. 그걸 보니 속이 다 후련하더라고요. 전 남편은 저와 이혼 후 전 시댁에서도 쫓겨났습니다. 살던 집 처분하고 전 시댁으로 들어가려다가 전 시부가 안 받아준 모양이더군요. 남은 돈으로 겨우 월세방 하나를 얻었다는데 미련이 남은 건 전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을 하면서도 운동을 게을리하지 않았고 치료도 열심히 받아서 허리 상태도 좋아졌습니다. 거기다 살도 많이 빠졌고요. 여전히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오진 못했지만 그래도 전보다 훨씬 좋아진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취업도 했습니다.
예전 직장만큼 조건이 좋은 건 아니었어도 다시 일을 하게 된 것만으로 감사하며 다니게 되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회사 근처에서 전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긴 어떻게 알고 왔어? 미안. 저번에 이 근처에서 우연히 보고 말이라도 걸어보려고 따라갔는데 회사 안으로 들어가길래 이 회사 다니는구나 싶었지. 너 스토커야? 아니야. 정말 우연히 본 거였어. 그리고 오늘은 너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왔고. 그런데 너 많이 달라졌다. 살도 많이 빠지고. 난 너 보는 것만으로도 짜증나는데 다신 찾아오지 마. 아버지랑 너랑 다시 잘해보면 어떻겠냐고 하셨어. 너 우리 엄마 아빠랑 그래도 잘 지냈잖아. 그래서 나더러 너네 부모님 봐서 다시 만나달라 이거냐? 헛소리 하지 마. 중요한 순간엔 결국 똑같던데 나더러 너한테 잘하고 살라고 그랬는데 그 말은 못 들었어? 니네 엄마가 나한테 한 말이야. 자기 아들이 바람났는데 나더러 더 잘하래. 이게 말이야? 그리고 회사 앞에 한 번만 더 네 얼굴 보이면 그땐 바로 경찰에 신고부터 할 거니까 그렇게 하라. 할 말 다 했으면 꺼져. 정말 끝까지 찌질했습니다. 그날 이후 전 남편을 본 적은 없었습니다. 멀리서 저 몰래 보고 갔는지는 모르지만요. 혹시나 전 남편이 또 찾아온다면 고민하지 않고 경찰에 바로 신고부터 할 겁니다. 저는 제 인생 사느라 아주 바쁘게 지내고 있답니다. 여전히 허리 때문에 병원을 다니고 있긴 하지만 전보다 가는 횟수도 줄고 약도 이제는 안 먹습니다. 바른 자세 이거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그동안 불안해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자신감도 넘치고 제 일이 있어서인지 사는 게 너무 행복하네요. 앞으로도 더 욕심내지 않고 딱 지금처럼만 이 행복이 이어지길 바라면서 제 사연은 여기서 이만 마칠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